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HLB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HLB가 지금 조금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채널 처음 오픈했을 때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팜은 빠져있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바이오팜도 원래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영상에서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랑 필룩스, DPC, HLB, 에스텍파마 4월 15일날 올렸던 영상인데, 이제 채널 완전 초창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상장이어가지고 후반기에 이제 볼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지금 뭐 이제 셀트리온은 당연히 잘 갔죠. 헬스케어 4월 15일날 저 영상을 올렸으니까 제가 그 전부터 이제 들고는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래 그 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뭐 여기서 뭐 그냥 이랬었고, 그 다음에 DPC도 잘 간 상태입니다. DPC도 뭐 4월 15일 한 요쯤이네. 이러고서 어디 갔냐. 그 다음에 SK 바이오랜드는 왜 이 영상에 제가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다 이번 연도 보고 있던 종목인데, 하여튼 이제 필룩스랑 HLB, 에스텍파마 요 정도가 남았는데, 필룩스는 아직은 재료 뭐 특별한 흐름이 없어가지고 아직 보고 있고, 얘는 그날 대비해서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HLB는 고만고만해요. 한 4월 15일이 요쯤인데 그냥 지금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지금 이제 영상을 HL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추세가 슬슬 이상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섹터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개 볼 관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제 기준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번에 그 아마케, 제가 이거 리보세나님 이거 발음 좀, 아니면 혹은 잘못 말해도 뭐 라보세나리 막 이래도 이해는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칭이 그냥 이 회사에서 핵심 아이템.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약품들이. 여하튼 이 임상종약학회에서 구두 발표예요. 구두 발표이긴 한데, 간암 2차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천대학교에 쿼리?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여하튼 박사가 중국에서 단독요법으로 임상 3상을 간암에 대해서 진행을 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들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다. 9.2%의 차이, 객관적 반응률. 이거는 뭐 좀 전문 용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완전 전문적인 의학 용어까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냥 뉴스를 읽고 이게 뭔가 액션이 있구나, 아니면은 반응이 있구나, 이걸 좀 과학적으로 갖다가 좀 통계적으로 갖다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이제 항서제약이 HLB랑 이제 중국 제약인데, 거의 뭐라 해야 되지? 파트너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계약을 맺고서 이제 파트너 관계인데, 이제 항서제약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우리 HLB의 리보세나립 이거를 판매해주는 제약일 거예요. 중국 회사. 그래가지고 이거 간암 2차 치료제로 갖다가 시판허가를 신청한 상태, 3월에. 그럼 이거 뭐 시판허가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금방 나올 법해요. 그리고서 임상 3상 결과에서 이게 구두 발표이지만 이런 식으로 딱 통계 지표를 얘네들이 말을 했죠. 그래서 효능을 입증한 만큼 2차 치료제로 시판허가가 날 경우에 이제 위암에 이어서 6년 만에 적응증을 확장하는 사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암이 뭐 1기, 2기, 3기, 뭐 4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나뉘죠. 1, 2, 3기, 말기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원래는 뭐 3기 혹은 말기에만 쓰이던 게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난다. 그러면은 간암 뭐 2기부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원래는 3기나 4기에서만 쓸 수 있던 게 2차 치료제까지 허가가 난다. 그러면 2기에서도 팔 수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자, 완전 정확히 2차 치료제가 뭐 2기에서 판다, 이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하튼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 그러면 그거는 매출 증대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임팩트도 강해요, 당연히. 현재 HLB 미국 법인 엘레바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이거는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병용으로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이래요. 아주 이런 거 뉴스를 읽으면은, 내가 전문적으로 완전히 알진 못해도 이게 최소한 간암이랑 폐암, 뭔가 좀 우리한테 많이 와닿는 암들이죠. 좀 주변에서 어느 정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흔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여하튼 단어가 좀 친숙한 그런 종류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로 승인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친숙한 만큼 시장에서도 친숙하게 받아들일 케이스가 높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더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내용은 보통 좋아요. 이쪽은 간암 2차 임상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그냥 리보세나립의 가치를 또 한번 확인했다 이러면서 이런 거는 일단 넘기고, 여튼 여기저기 치료 관련해서 지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조사해 놓은 건데, 그 4월 당시에 여기서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제가 완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저는 이게 대충 재료가 되겠구나, 혹은 시장에서 좀 이슈를 끌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재료에 따라서 완전 디테일하게 끄는 것도 있는데, 바이오 쪽은 사실 그냥 폐암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이런 느낌으로 왔다가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다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정도 재료 판단만 하면은 막 완전 전문적으로는 사실 돈 버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에 몰빵을 할 것도 아니고, 이게 폐암 1차 치료제, 폐암의 1차 치료제면은 1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은 괜찮겠네. 폐암이 흔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많죠. 흔하니까 흔한 거에 치료제, 암 치료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매출 같은 거 괜찮겠네 라는 생각에 연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간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면서 폐암 1차 치료제 병용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은 상태. 그래서 이거 임상 3상이 잘 클리어 되면은 폐암 1차 치료제로 엮일 수 있겠죠. 1차 치료제는 당연히 4차 뭐 암 말기랑, 암 말기에 쓰이는 거랑 암 3기, 말기 등에 쓰이는 치료제와 1기부터 쓰이는 치료제는 매출 자체가 차이 많이 날 거예요. 왜? 암 말기 등에 쓰이는 치료제는 이거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라도 써보자 라는 개념으로 갖다가 쓰는 치료제고, 1기부터 쓰이는 치료제는 이 치료제가 간암에, 폐암에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공인이 상당히 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1기부터 이 치료제 일단 써봐, 이거 대부분 효과 좋았거든, 이거부터 써보고 3기 막 넘어간다, 도저히 안 될 때는 4기 등에 쓰이는 강한 치료제를 좀 그나마 희망을 걸어보자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기부터 쓰이는 치료제는 어느 정도 공인력이 꽤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은 좀 떨어져도. 그러고서 중국에서 리보세나립이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워.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 신청 상태예요. 이 신청이 허가나면 현재는 3차 치료제로 쓰이는 중인데, 간암의 암 치료제의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1기, 2기, 3기, 말기 어디서 사용되는지 차이인데, 3기나 말기에서 쓰이는 게 3차 치료제라면은 2차 치료제는 당연히 2기나 중기 뭐 그 부근에서부터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적용 범위 확대로 당연히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회사가 이제 진양군 회장 가지고 인수합병으로 HLB 글로벌 간다, 공격적 인수합병을 할 거라고,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야? 4월 6일 이번 연도 한 1분기 때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내용 중에 하나 또 있어요. 5년 안에 항암제를 5개 출시하겠다. 항암제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괜찮게 받아들이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말 그대로
암에 대한 치료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슈가 괜찮게 좀 받아들여요. 세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 이뮤노미, 이거에서 여기서 뭐 코로나 치료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수합병 이슈부터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재료가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하나씩 나올 재료도 많고. 그래서 HLB 치면은 이거 유중 성공했고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 간암 임상 3상 결과 이번에 발표했던 거죠. 구두 발표 아마키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재료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보고 저는 섹터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섹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HLB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외인이 샀었는데, 이거 금요일날, 아니지, 금요일 맞나? 네, 금요일날 들어온 거는 사실 그건 있어요. HLB 재료, 아마케 발표 재료도 있겠지만 그 MSCI 편입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MSCI 편입된 애들이 HLB는 아닐 텐데 원래 있었을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랑 더존비존, 이렇게 됐네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더존비존이 이 MSCI, 모건 스탠리 이제 그 지수 뭐 이런 건데, 셀트리온 제약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자 보세요, 얘 종가에 2.92% 떴죠. HLB도 2.92% 떴죠. 매드팩트도 떴나? 얘도 2.8%, 얘는 안 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8%, 셀트리온 제약도 2.92%.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오주들 중에 좀 수급 들어와서 한 애들은 유틸렉스도 2.8%. 셀트리온이랑 코스피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총 좀 큰 바이오주들이 종가, 금요일에 동시호가에 다 몇 %씩 떴죠, 상승을. 매드팩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유틸렉스, 이런 애들이 뜬 이유가, 이거는 MSCI 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계좌 포트를 조정을 한 거예요. 외국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계좌 포트를 조정하면서 지수 추종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한번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SCI가 뭔지. 그래서 MSCI는 이제 주식 포트파이가 아닌데, MSCI, 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외국계에서 투자하는 계좌의 포트 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 100개 있으면은 한 종목당 뭐 1%씩 가지고 있는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갖다가 포트가 있는데, 그거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 편입 발표하면서.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랑 아까 전에 더존비존도 동시호가에 떴죠. 그리고 거래량이 동시호가 막판에 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압도적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보이시죠? 똑같아요.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동시호가에 그냥 많은 물량을 샀죠. 이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편입하면서 좀 계좌 포트를 외국 그 증권사에서 조절한 개념인데,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금액이 금요일날 크게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은 그냥 계좌 포트 조정용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의미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이 뭔가 좋아서 막판에 막 쓸어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그 계좌 포트 조정을 위해서 막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들어왔지만 이걸로 갖다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려고 산 거 아니냐, 이 생각이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주식 프로그램 보면은, 프로그램 얘도 동시호가 때 3시 30분 100, 1000억, 10억, 100억, 160억 땡겼고, HLB도 100, 1000억, 10억, 90억, 그리고 헬스케어도 350억, 유틸렉스도 그냥 마이너스다가 얘는 10억, 12억 그냥 땡겼죠.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막판 동시호가 때 그냥
계좌 조정, 포트 조정을 위해서 샀다라고만 인식을 해두시면 되고, 말이 조금 샜는데,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 어떻게 보고 있냐? HLB가 일단 11만원을 돌파하고서 슈팅을 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쭈르륵 팔다가 다시 올라왔죠. 11만원을. 그리고 동시효과에는 저 포트 조절 때문에 갭.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차트 측면에서 조금 이상해서 보고 있어요. 일단 추세가 여기서부터 돌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10만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10만원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추세 자체가 돌리고 있고, 일봉상 지금 요 앞에 박스권들 근접을 했죠. 박스권에 제가 이런 자리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큰 거래량 혹은 재료를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면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자리가 이런 곳에 겹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고 있고, 여기서 뭔가 12만원을 혹은 어느 날 재료를 동반하면서 여기를 좀 강하게 거래량 터치면서 넘어가 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세를 좀 돌릴 모습이 있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추세를 좀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오주에서 좀 시총 큰 애들, 지금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공매도가 없는 영향도 진짜 커요. 이런 애들은 공매도 없어서예요. 솔직히 이런 모습은 공매도가 없어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HLB, 생명과학은 뭐 HLB랑 엮여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제넥신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거는 최근에 블록딜이 있긴 했었죠. 제약은 오히려 신고가 지금 근접을 해 있어요. 정고점에 근접을 해 있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지금 정고점에 근접을 해 있습니다. 알테오젠 당연히 공매도가 없어서, 셀리버리는 지금 여기서 재료 발표 후 소멸로 갔다가 내려가다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는 또 공시 뭔가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조금 얘는 약해요. 수급이 좀 안 들어오네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수급도 없고 좀 뭔가 임팩트 재료가 없나봐요. 대신에 셀트리온은 당연히 셀트리온 시리즈랑 엮어서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신고가에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한미약품은 얘는 역배열. 유한양행은 그때 그 치료제 관련해서 발표 엮어서 갭 주고서 내려가다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은 이상해요. 여기서 왜 행보를 좀 이제 하락을 크게 안하고 버텨주는지. 아마키에서 유한양행도 발표할 거리가 있거든요. 여하튼 좀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에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회사들이 추세가 괜찮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그러면은 자, 지금 솔직히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얘기가 막 나오는데 북한은 또 깔짝거리고 있네요. 여하튼 트럼프가 또 홍콩 관련해서 특별지휘 박탈 수순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무역 합의에 관련해서는 뭐 이제 관세 때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또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역전쟁은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하튼 이거가 이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 치고 박은 게 지금 거의 거의 5월 4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약 한 달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5월 4일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투닥투닥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5월 4일부터 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역전쟁 원래 8월 18년도 한번 볼게요. 18년도 8월쯤? 이때인 것 같은데? 이때인가? 이 부근에서 아마 무역전쟁 그것 때문에 지수가 내려갔을 거예요. 이 지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8년도 후반기쯤에 미중 무역전쟁, 잠시만요 보자. 2001년까지 나오네 이러니까. 2018 3세 검색.
이 기간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2018년. 스트레스. 년 11월 정도 할게요. 그러네요. 11월 29일날 휴전 의사. 그러니까 지금 한 10월 그때쯤 막 무역전쟁이 진행했던 거죠. 11월 28일날 휴전 의사라고 했으니까 그 한 10월 이때 내려간 거, 이게 2018년 10월이거든요. 이때 무역전쟁이 피크였을 겁니다. 막 관세 때리고 막 죽이니 사니 막 이러면서 그런 무역전쟁으로 지수 하락이 이렇게 전세계에 글로벌하게 타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정작 물론 서로 관세부가 때리고 그 액션은 없지만 말로는 그때보다 더 험악한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 지수가 오르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조금 그때랑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지수가 저런 식으로 했다가 한 20%를 무역전쟁으로 내려갔었는데, 현재는 지수랑 역행하는 느낌? 그래서 지수를 왜 말씀드렸냐. 자, 여기서 지금 솔직히 많이 오버해서 끌어올린 상태긴 해요. 근데 공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2차 상승으로, 2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서 지수를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바이오 쪽에 아마 돈을 좀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를 무조건 올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무역전쟁 막 실제로 심화되면 또 내려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에다가 돈을 좀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HLB 같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죠. 계속 사고 있어요. HLB는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결국 매수 금액이 지금 더 쌓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사실 얘는 상관없고, 지금 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지금 보시면은 삼바도 이게 매도 금액은 중간중간 찍혀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그냥 매수 금액이 훨씬 많아요. 셀트리온도 매수 금액이 더 많아요. 매드팩토 얘도 주가 그냥 이상할 정도로 왔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죠. 이 높은 자리에서도. 여하튼 시총 큰 애들 위주로 갔다가 이제 지수를 올릴 때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거 끌어올릴 때 좀 자주 했던 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주들을 그냥 돈으로 갖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왜?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니까 얘네를 끌어올리면은 지수는 같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수 하락이 지금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에서 또 뭐 관세 부과하고 지수 하락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주 측의 수급이 기관 외인이 좀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있고, 차트상 위치, 제가 박스권을 넘어가는 걸 좋아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걸 박스라고 불러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저항을 여러 번 맞고 내려온 곳의 상단을 그냥 박스권이라고 불러요. 왜?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 박스에 갇혀있다 라는 개념으로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분은 박스권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이 박스 안에서 노는 걸 박스권이냐, 박스권이라고 하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HLB가 지금 차트상 좀 추세도 괜찮고, 바이오 측에 지금 이 수급 상태들이 조금 수상한 느낌, 그리고 지수를 여기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주 측의 기관 외인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재료 측면에서도 지금 이게 구두 발표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발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유의미한 결과가, 이 통계상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이 사람이 뭐 거짓말을 쳤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갖다 이런 아마케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안 할 거예요. 왜? 아마케 참가하는 회사들이
다 그냥 호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각자 그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가들 앞에서 거짓말을 치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서 그 뒤에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올 게 좀 있다.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뭐 이런 거 18허가 신청이 이게 허락이 날 수도 있고, 임상 3상 이 폐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이 승인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진양곤 회장의 그 이제 인수합병, 어디 다른 글로벌 회사랑 바이오 기업이랑 인수합병이 나올 수도 있고, 항암제 5개 출시하겠다는 목표 중에 뭐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끼는 지금 아직 잠재적으로 재료는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서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진짜 끝내줬습니다. 거래대금 막 1조 터질 정도로 갔다가 상당히 좋은 회사였어요. 아니,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했을 때 봐요. 이거 한 달 만에 거의 3배가 상승했습니다. 3배. 3.5배가 상승했네요. 4만원짜리가 20만원을 갈 정도로 엄청 괜찮았던, 끼있던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 HLB는 조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왔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당연히 많아요. 제가 완전 전문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측, 특히 이런 바이오 측 재료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이슈성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만 판단하지, 막 이제 이런 거 올리면은 이거 막 틀렸다 하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저보다 훨씬 회사 재무, 그리고서 나올 수 있는 재료, 일정 다 깨고 있으신 분들 저보다 당연히 훨씬 많죠. 이 회사의 진성주주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전문성이 막 거기까지는 안 되고,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모자란 건. 대신에 이런 재료들이 이슈가 시장에서 돈을 쏠릴 수 있다, 혹은 이목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서 섹터에 대해 수급이 들어오는 점, 차트상 위치가 지금 슬슬 좀 뭔가 수상한 점, 그런 점들로 갖다가 HLB를 좀 지켜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무조건 간다는 아니고, 근데 앞으로 나올 재료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런 곳에서 설렁설렁 하면 괜찮을 확률이 높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4월 15일날 올린 거에서도 이번 연도 좀 괜찮은 종목, 직장인 수익 종목으로 갖다가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이 회사는 끼가 많아서 좋아합니다. 나올 재료가 진짜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과거에도 차트가 아주 좋았어요. 한번 땡겨주면 시원시원하게 가는.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간 종목에서도 내려가질 않죠. 지금 파미셀, 일양약품, 그리고 이 홍정욱주는 조금 모르겠어요. 정치 테마주가 지금 막 움직이는데 저는 아직은 좀 대선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얘네들이 시장이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뭐 인정해야죠. 시장이 뭔가 이슈성이 돼가지고 돈도 적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끌어올린 건 끌어올린 건데, 제 기준에서는 조금 매매할 재료가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보는 거고, 반대로 HLB는 일정은 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나올 재료는 많고,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 의해서 괜찮아 보여서 제 의견상, 제 기준에는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